저는 내란성 불면증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딱 하루 늦잠 자고 다시 새벽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면증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그 불면증은 약간 불안감이었어. 이 새끼들이 제2의 계엄을 또 할지 모른다. 내가 자고 있을 동안에. 응.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계엄 속보 떴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불면증이었는데 지금은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내부에 있는 간자들이 뭔 짓을 계속 저지르니까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화가 나서. 자, 화나시는데 효소 한 잔. 오늘 한덕수가 진짜 짜증나. 이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원래 해야 거를 되는 건데 의지한 거고요.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민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윤석열 친구 이완규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직거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지금 어디 감히 대행이 국민들이 막 하고 임명한다고. 있는데 자 흥분하지 말고 열받네. 이거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절대 인용될 수 없어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없거든요. 아, 이틀 탄핵당했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있었어. 비록 탄핵이 진행 중이라서 인용을 못 받았지만 아무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탄핵 인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독수 자체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대행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한 거죠. 둘째로 한독수는 총리가 아닙니다. 한독수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그 사직서를 통해 가지고 수리가 끝난 사람이야. 근데 후임을 못 뽑았기 때문에 지들이 안 뽑았기 때문에 후임이 올 때까지 임시로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총리가 그러면 대통령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있냐? 없단 말이야.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사위가 이런 짓거리를 할까봐 일소위에서 통과를 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즉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에 이거를 지명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지명했다가 미정인 또는 의회가 지명했던 게 대통령 몫이 3명이 있어요. 의회 몫이 3명이 있습니다. 이 6사람에 대해서 임명권만 대행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명권이 아니라 임명권. 네. 임명만. 그것도 결정을 의회와 대통령이 한 이 6명의 몫에만 할 수 있도록 이미 소환 법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절차상의 하자로 해서 인용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뻔뻔한 거는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제 55일 안에 새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감히 대행에 거기다가 내란 수계를 따라다니면서 내란 대행을 했던 한덕수가 지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는 게 더더욱 절차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명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방금의 논리로서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대행이라고 뽑아놓은 인물들 그 후보들의 면면이에요. 야, 이완규가 웬 말이냐. 와, 일단 이완규는요. 내란 공범입니다. 당연하죠. 윤석열의 친구이기도 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면서 뺀질뺀질 되던 그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던 걔가 이완규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던 게 이완규예요.
근데 이 새끼가 헌법재판관 후보라뇨. 얘는 한 번도 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검사 출신의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17일에 보면은 4일에 계엄이 해제된 날 밤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해양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안전과학에서 만난 뒤에 이 이완규도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이완규 지 가족들 해외로 네. 먼저. 계엄 전에 해외에 응. 보냈죠. 왜 보냈어? 그랬더니 원래 계획된 여행이었다. 그리고 계엄 후에 갑자기 쓰던 폰을 바꿨어요. 이미 바꾸려고 맘먹고 있었다. 이런 양아치입니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바로 내란 공보물을 해갖고 이거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될 놈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1월 3일에 공수처에다가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8명을 같이 형법 87조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런 피해자를 이걸 헌법재판관을 시킨다고? 윤석열 친구를? 아니 검사를 재판관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같은 법조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동안에 그걸 뭐라 그러지? 최소한의 어떤 그 임명 기준에 대한 절차마저도 무시한 짓거리예요. 에이, 그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도 시키고 통일부 장관도 시키는 정부인데.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최상목이 대행일 때 그 헌법재판관 임명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완규가 법제처장일 때 나와가지고 마은혁 임명 보루는 정당한 권한 행사다. 그 지랄을 했던 게 이완규입니다. 헌재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던 놈은 헌법재판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가 이제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일단 그 쓰레기는 무조건 안 될 놈이고 아니, 구속을 얘는 시킬 거면 깜빵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깜빵이 들어가야 애가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깜빵에 들어간 애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랍시고 미친 짓을 하는 나라예요. 아무튼 이거는 절대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거는 윤석열 탄핵만큼이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임명 요청이니까요. 저기 이쯤 되면 저는 약간 이거 몰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국민들이 약간 느슨해졌을 때쯤 윤석열을 탈옥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갑자기 확 결집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이상한 얘기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마다 밤새면서 집회하게 쫙 결집시켰잖아요. 이제 탄핵 인용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새로운 대선에 대한 꿈꾸면서 약간 느슨해질까봐 또다시 우원식이 개헌 이러고 던져줘가지고 사람들 확 또 쏠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국짐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더 큰 기대를 갖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짓거리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새끼는 그런 새끼라고 치고 또 하나의 후보로 올라왔던 함상훈 판사거든요. 함상훈 판사, 얘는 판사 출신이긴 한데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에 있어서 이른바 당시에 국짐당이나 여권 세력들한테 도움을 주는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경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2심 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한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세도 그렇고 연륜으로 빠져도 이제 너무 빠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니 무슨 부장판사가 저기 부장판사 위에 있잖아요 다. 아니 일단 봐봐요. 얼굴만 봐도 뭐지? 둘 경력 차이가 몇 년으로 보이냐고 이게. 한 10년은 있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 와. 같으면 직위원을 왜 안 올렸나 모르겠어. 자기 거 처리해야 되니까 직위원을 안 올렸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된 거야. 아직. 내란은 지금 내란
내란 종사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게 생겼고 이런 놈이 한덕수의 임무를 받아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어? 이 인간이 또 했던 정치적 판단 중에 하나가 2014년에 국가정보원이 2007년도 남북정상 대화로 그러니까 NNL 뭐 포기 발언 이거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록물 대화록을 공개하라 그래가는 판정을 내려갖고 실제로 깠어요 그거를. 그때 까봤더니 없었잖아. 김무성이가 유세 과정에서 그 지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지랄을 떨고 판사 결정 받아갖고 까봤잖아. 남북 간에 진짜 은밀한 이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또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NNL 깠어. NNL 포기한다는 너무에 뭐 그런- 포기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지. 깠는데 나왔냐고.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그래 사과했습니까 저쪽에? 거기에 동조한 놈이 이놈이란 말이야. 근데 진짜 관상은 과학인가? 이쪽 애들은 왜 이렇게 생겼지? 딱 보세요. 완전 음흉하게 생겼잖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다 똑같이 생겼어. 신기해.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그 대법관이 물러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이 물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은영 후보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2명의 대법관이 또 임명을 다 하고 나간 거예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이 열흘 근데, 남았어요. 4월 네. 18일 날 나가시죠. 4월 18일 나가는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되지도 않는 권한도 없는 자가 이런 발표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끄는 거 이건 사실상 자기 자신의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한덕수 근데- 스스로의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장난질이 아닌가 밖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원식도 탄핵시켜야 그렇고 이거 한덕수도 그렇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계속 상승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아까 몰래카메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짓거리를 우리가 왜 예전에는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고 뒤에서 몰래라도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징이 뭐냐 앞에 그냥 대놓고 해서 사람들이 뜨악뜨악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그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들이 지들 스스로 우리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가루가 돼서 사라져야 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존재들입니다를 너무나 많은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근데 물론 열은 받습니다. 겁내 열받습니다. 이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거나 뭐 다른 거라도 뭐라도 해야 돼 지금. 뭐라도 할 한덕수를 거고요. 이건 절대 뭐 빨리 끌어내고 있을 수 없는 체포하게 만들어야 돼. 네, 그건 근데 한덕수가 이제 이지라를 떠는 이유는 한덕수도 이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현재 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던지고 갈 자리니까 탄핵 당하기 전에 내가 그만 때려치고 나가갖고 나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될 거야. 이 마음으로 마지막 설거지, 지 나름으로는 설거지를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딴 사람 공이 될까봐 마은영 후보자나 그다음에 대법관 여기 누구야 마용주 대법관까지 둘 다 마시네.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 많이 헷갈렸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정리해놓고 거기에 후임을 지뢰를 심고 떠난 거죠. 아마 자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청문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권한쟁의를 통해서든 이 사람들은 절대 헌법재판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 그리고 대한 임명은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되겠죠. 이완규는 국힘에 입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게 3년이 안 지났어. 그래서 이게 법률상으로도 임명이 안 불가능해. 되네.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알고 이것들이 하여튼 밟아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열받는데
우리처럼 정치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번에 그래도 윤석열은 탄핵돼야 돼의 마음을 실어줬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새끼들도 뒤에서 무슨 꿍꿍이야 이러면서 이거 누구 작품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이런 내막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요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지. 그래서 분노만 치솟아 오르고 그렇죠. 아 이거 나라 도로 그 꼴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노만 느끼겠지만 오히려 이게 역작용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앞으로 대선 가도에는. 근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모든 짓거리들이 욕을 처먹고 점점 더 자기 지지층까지 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것들이 고의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망해보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이거 헌법재판관 지명 왜 했을 것 같아요? 딱 그거예요. 위헌정당 심판. 그렇죠. 당을 해체시킬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목 2명을 더 임명한다? 그러면 위헌정당, 왜냐면 진보가 5시네요, 5시. 내란을 주도한 게 이 국짐이에요. 얘들이 옹호하고 있었잖아. 앞에 가서 헌법재판관 막 뭐라고 했잖아, 또. 거 가가지고 뭐 똑바로 해라 그러고 위헌을 강조했어. 그리고 한덕수가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면 정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해서 하는 거야. 8대 0으로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인정하고 불법적인 짓거리를 저질렀는데 얘네들은 출당도 안 시키고 대선까지 출마를 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탄핵시킨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란이 아니라 위헌정당 심판에서도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막는다고 해도 6대 1을 못 지켜요,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얘네들은 끝났다. 즉 헌법재판소 안에 이제 6명, 그러니까 의회 3명, 그 다음에 대통령 3명, 그 다음에 중립적인 지역에서 3명, 요렇게 나눠놓은 거는 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나눠놓은 거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우리가 2를 더 넣고 대통령으로 3을 넣고 중립적인 3명 중에서 2명만 더 있어도 6대 3이나 8대 2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7대 2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다는 점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2명을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뀔 거니까 지금 아니면 못 심으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고 이걸 끝까지 권한쟁의라면서 버텨가면서 한두 달을 뒤로 미루는 동안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선에 패배하면 아마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또는 위헌정당 관련 없이 지들 스스로 해체를 해갖고 재조립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까지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단합돼 있는 정치 세력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빨리 없애야 돼.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돼. 자, 시켜야 돼, 진짜. 아무튼 그것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밟아갈 거고요.